법제처 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오셔서 식품위생법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건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예정인 시행규칙이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식품위생법 예 붙어져 있지 않는 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 식품위생법을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은 본문 부칙 나옵니다. 본문을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식품위생법의 본문이 나타납니다. 제목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자, 식품위생법을 현재 열었으니까 우선 교재 작년 교재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자 보시면은 현재 이 법이 현재 법이 시행되고 그 다음에 시행 예정인 법이 만약에 예로서 2023년 9월 1일 날 시행 예정인 법이 있다. 시행령이 있다. 시행 규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시행 예정인 9월 달 시행 예정인 법령을 여러분들 영양사 국가 시험에 문제 출제하면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적어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아니면 6개월 이전에 시행되었던 법령에 대해 가지고 문제는 내줘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응시자들의 컴플레인이 없을 거 아니야. 맞죠? 바로 시험 전에 시행될 법령에 문제를 내버린다면 분명히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법을 보시되 한 6개월 전에 있던 법을 꼭 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좀 좋겠다. 그리고 예정인 법은 그냥 참고 정도로 하시지 문제에 나올 확률은 낮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자, 이 법을 왜 제정했다가 개정을 했냐? 개정한 이유가 딱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작년 책 가지셨던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열어봅니다. 자, 뭐가 개정됐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의해서 자, 이 법이 자, 바뀌었는데 무슨 항이 바뀌었나?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죠. 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법에 유통기한 얼마입니다. 이 내용 안 쓰죠. 현재 법에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작년 책에 유통기한 뭐 이렇게 내용이 있으면 그거 개정돼서 현재 소비기한으로 수정을 하십시오. 자,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연혁을 한번 보시면은 연혁을 보면은 자, 이 히스토리입니다. 식품위생법이 연혁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62년에 식품위생법이 만들어져서 정확히는 62년 1월 20일 날 식품위생법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시행은 언제 됐냐면 같은 해 1962년 4월 2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에서 4월 21일 시행될 때까지 몇 달, 3개월 유예기간이 있은 다음에 법이 시행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보세요. 67년에 일부 개정,
그 다음 73년에 일부 개정 이렇게 해서 95번이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 이 법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바뀌어졌는 히스토리가 이 연역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관심 있는 부분 있으면은 찾아서 바뀐 내용을 우리가 개정 이유를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자료 좋죠. 여러분들 책 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이런 내용까지 담겨져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최신법, 그 다음 옛날 구법 다 볼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법만 보는 것이 아니고 법을 갖다가 시행하려니까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있어야 되잖아. 맞죠? 이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3단 비교. 자, 3단 비교. 됐습니까? 3단 비교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와 같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보는 것도 보세요. 인용조문 3단 비교가 있고 그 다음 위임조문 3단 비교가 있고 법령단위 3단 비교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한번 열어보시면서 다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기는 자, 위임조문 3단 비교 딱 이걸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뭐냐 하면은 자, 한번 봅시다. 자, 식품위생법 제1조 법에는 항상 목적이 나온다. 목적이 1조에 제1조에 자,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 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식품위생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목적입니다. 다음 2조에 정의가 나옵니다. 1조, 2조 꼭 읽어보세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세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정의는, 그러니까 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정의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중에 봅시다. 자, 제2조. 자, 식품이 뭐냐? 정의를 합니다. 식품이 뭐냐?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 단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음식물이 뭐냐? 음식물은 법에서 정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음식물이라고 그러면은 법에 정의되지 않았다면은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관용적으로 아니면은 국어사전에서 음식물 하면 뭐라고 정의되어 있을까? 음이 무슨 음이고? 마실 음이야. 식은 먹을 식이야. 그리고 쉽게가 마시고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것. 약을 제외하고, 약은 아플 때 먹는 게 약이니까. 아플 때 먹는 거 이외에는 다 음식물이다. 그러면 식품, 이 위생법의 저촉을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럼 먹고 마시는 거 모두가 식품위생법의 저촉 대상일까? 술, 담배, 술은 식품위생법에 정의될까? 담배는 식품위생법에 적용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는 거, 담배는 담배에 관한 법이 또 따로 있어. 그 다음 술은 술에 관한 법이 또 따로 있어. 약은 약에 관한 법이 따로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음식물 그랬지만 실제로 누굽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동물에게 먹고 마시는 먹이는 식품위생법에 관할 영역일까 아닐까? 동물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될까 안 될까? 그거는 다른 법이 또 있는지 봐야 되잖아. 있습니다. 사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법을 따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품 첨가물이 뭐냐? 자, 식품 첨가물이, 자,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자, 언더라인 하세요. 감미, 맛을, 단맛을 내는, 맛을 좋게 하는, 꼭 뭐 단맛만이, 이 감자는 달감자인데, 자, 감미, 단맛만 맛이 아니잖아. 나머지 하여튼 맛을 돋우어주는 감미, 착색, 색깔을 넣어주는, 표백, 있는 색깔을 없애주는, 탈색시켜버리는,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자,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식품 첨가물이다, 이 말입니다. 식품 첨가물이다. 그 다음 이 경우, 자, 기구, 용기, 포장. 자, 기구, 용기, 포장 각각 어떻게 정의될까?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그러니까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도 식품 첨가물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죠? 식품 첨가물 범위 굉장히 넓습니다. 그 다음 화학적 합성품이란 어떻게 정의를 하냐? 법에서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에, 자, 언더라인 하세요.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는 물질을 말한다. 분해 반응으로 얻어졌는 물질 아니고 분해 반응 외에, 다시 말해서 합성 반응으로 만들어진 물질, 이걸 화학적 합성품이라 법에서 정의한다. 그 다음 기구가 뭐냐? 기구, 앞쪽에 기구, 용기, 포장 나왔죠. 그럼 기구는 이렇게 정의하겠다. 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인데 만약 농업과 수산업의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 자, 그는 단서조항입니다. 자, 기구, 식품위생법의 기구라고 그러는 것은 농업, 수산업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농업, 수산업과 위생용품 관리법의 위생용품은 제외한다. 농업, 수산업에서 우리가 식품을, 식재료, 식품을 채취하기 위해서 쓰는 기계, 기구, 그 밖에 물건, 자, 이런 것들은 식품위생법의 기구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단서조항입니다. 꼭
기억을 좀 합시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용품관리법의 제2조 1항에 따른 위생용품에는 뭐가 있을까? 자, 클릭을 해보면은 위생용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뭐 세척제, 보조hen금, 앞쪽에 지금 방금 받는 것이 몇 항입니까? 2조 제2조 1호에 따른, 자, 2조 1호에 따른 위생용품 제2조, 자, 1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고 위생용품관리법에 저촉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세척제, 그 다음 뭐 보조hen금제, 물수건,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 타월, 종이, 냅킨, 일회용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 자, 이런 것은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위생용품관리법의 저촉을 받도록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식품위생법에서는 관계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에서 다루지 않는다. 자,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기구가 어떤 기구가 있느냐 설명을 합니다. 자, 음식을 담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기 종류잖아. 접시 이런 거 다 포함. 그 다음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자, 소분이라는 건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소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또 운반 진열할 때 사용되는 것. 자, 이거. 그다음에 용기 포장. 자, 용기 포장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사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거나 받을 때 사용 함께 건너지는 물품을 우리가 용기 포장이라고 한다. 그다음 공유 주방이라는 법에서 정의하는 자, 정의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를 여러 영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는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하는 바로 기계, 기구, 설비 등을 얘기한다. 자, 공유 주방. 그 다음 위해라는 법에서 뭐가 위해냐?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 우리 인간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위해라고 그런다. 그래, 인간에게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요인들. 그 다음 영업자 얘기입니다. 영업자. 자, 영업자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 자, 영업이라는 것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그 다음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또 공유 주방에서 식품 제조업 등을 하는 전체를 영업이라고 한다. 그 다음 영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영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식품위생이라는 것은 식품과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그러니까 질문이 만약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법에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이러면은 식품위생이라는 법에 정의된 용어가 정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집단급식소 정의. 자,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영리가 아닙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그 다음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산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후생기관. 자, 이걸 우리가 집단급식소라고 부릅니다. 자, 집단급식소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이 지금 얘기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제2조의 집단급식소 범위를, 자, 식품위생법 제2조 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집단급식소라고 법에서 정의를 할게요. 그럼 50명 이상 같으면은 50명이 포함돼요, 안 돼요? 이상, 이하, 이전, 이 들어가면은 포함이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식품 제3조, 식품위생법 3조, 식품 등의 취급. 자, 쉽게 얘기하면 식품을, 사람이 먹고 마시는 식품을 식품답게 취급을 해라. 내가 먹지 않을 음식을 남에게 제공하지 마라. 나는 안 먹는데, 나는 먹기 싫은데 남에게 그 음식을 팔지 마라. 우리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음식 아니면은 팔지 마라.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많죠? 바로 그겁니다. 제3조 제1호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자, 판매 그랬는데 판매의 괄호 열고 보시면은 판매 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까지 포함한다. 나는 판매를 목적으로 여기에 이 식품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건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아니고 그냥 나눠주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저촉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나는 마약을 내가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마약 소지만 해도 마약 사범으로 바로 처벌받습니다. 마약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특히 해외 나갔다 들어오고 이러면서 짐 좀 들어달라고 그러는데 그 짐을 딱 들고 부탁을 받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마약이 있었다. 그럼 들고 들어온 그 사람 바로 범법자로 몰립니다. 소지만 하더라도 바로 처벌입니다. 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해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용기 포장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라. 뭐 용기 포장 모든 것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뤄야 된다. 그럼 뭐가 깨끗하고 위생적이냐?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것이 이제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총리령은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에 제2조에 보시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그러면서 식품위생법 제3조 3항에 따른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취급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별표 있는 내용을 자 한번 읽고 가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잠시 스탑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스탑이 안 된다. 중단밖에 안 되네.